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어려워졌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측에서 통보를 보내온 것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탈선 사고로 중단됐던 강릉선 KTX 열차 운행이 사흘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밤샘 복구 작업을 통해서 탈선 객차를 이송하고 선로를 보수해 오늘 새벽 5시 반 첫 열차부터 정상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국회가 새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자신들의 연봉은 올리고 복지와 일자리 예산은 삭감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요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은 1조 2천억 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서울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영상권으로 회복하겠고 내일은 전국에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중국 기업 화웨이 부회장 체포와 관련해 백악관은 무역 협상과 관계없는 안보 문제라고 선을 그었지만 중국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도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범인에게 거액을 건네고 그 자녀들의 취업까지 청탁한 혐의로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오늘 검찰에 소환됩니다. 윤 전 시장을 속인 범인은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구속돼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청와대에서 지금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는데요. 지난 주말과 휴일 내내 뜨거운 감자였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어려워졌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올해 안에 답방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연내 답방은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북측에서 연내 답방 불가 통보를 보내온 것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초 답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정을 계속 논의해봐야 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해서 서두르거나 재촉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탈선 사고로 운행에 차질을 빚었던 강릉선 KTX가 사흘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서울과 강릉 양방향 모두 오늘 첫 차부터 예정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강릉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송세혁 기자. 네, 강릉역입니다. 자, 지금도 별다른 차질 없이 정상 운행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새벽 5시 반 강릉에서 서울로 가는 첫 차부터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1시간 전쯤에는 서울에서 출발한 첫 차도 이곳 강릉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지난 8일 탈선 사고로 강릉과 진부 구간 운행이 중단된 지 사흘 만에 운행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다만 탈선 사고가 난 구간에서는 안전한 운행을 위해 시속 40km 이하로 서행하고 있습니다. 탑승객들은 탈선 사고 소식에 조금 불안한 게 사실이라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런 불안을 의식한 듯 오영식 코레일 사장도 서울행 첫 차에 함께 탔습니다. 오 사장은 승객들에게 이번 사태에 대해 거듭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현재 코레일 웹사이트와 앱에서도 KTX 강릉선은 평소처럼 예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탈선 사고가 일어난 지 44시간 만인 오늘 새벽 4시쯤 사고 현장에 대한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첫 차가 출발하기 전까지 30여 분 동안 점검 열차로 시험 운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강릉선 KTX 운행은 재개됐지만 개통 1년도 채 되지 않아 발생한 탈선 사고로 잃은 신뢰를 회복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릉역에서 YTN 송세혁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KTX 강릉선 탈선 복구 현장을 찾아 잇따른 철도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또다시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철도 사고가 이어지는 이런 실력으로 남북 철도 연결의 꿈을 진행할 수 있겠느냐고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굳은 표정으로 코레일 측의 사고 보고를 받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잇따른 철도 사고에 또다시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사죄 말씀드립니다. 이어 끊이지 않는 철도 사고로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총리까지 나서 재발 방지를 지시했는데도 또다시 엄청난 사고가 났다며 좌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질책했습니다. 무엇보다 철도 사업의 해외 진출과 남북 철도 연결 등 굵직한 현안을 앞두고 악재가 겹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철도를 수주를 하겠다 또는 남북 철도를 연결하겠다 이런 큰 꿈들을 가지고 또 한편에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수주한다고 이렇게 말하기조차 굉장히 민망스럽습니다. 사고 원인과 과거에 잘못된 부분이 개선되지 못한 이유 등을 명확히 밝히라고 지시했습니다. 동시에 완벽한 수습도 당부했습니다. 사고 책임은 수습이 끝난 후에 묻기로 했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근본적인 진단을 내려주시기 바라고 그 결과에 따른 당연한 응분의 책임들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이 생명인 철도에서 최근 20일 동안 10건에 달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강릉선 KTX 열차 탈선 사고는 선로 전환기 회로가 잘못 연결된 게 원인이라는 잠정 결론이 나왔습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어제 오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고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오 사장은 이번 사고가 서울 방향과 남강릉역 차량기지 방향으로 선로가 나뉘는 지점에서 발생했는데 서울 방향 선로 전환기에 오류가 생긴 걸 감지하지 못하고 열차가 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흘째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서며 한파가 누그러지겠고 내일은 전국에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식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이 새벽 출근길은 꽤 춥던데 날이 언제부터 풀리는 건가요? 네, 오늘까지는 영하권의 한파가 이어진 뒤 낮부터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서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지금은 조금만 서 있어도 몸이 절로 움츠러드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8도로 평년보다 6도가량이 낮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영상 4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6도가량 높겠습니다. 현재 경기와 강원, 충북과 경북 내륙 지역에는 한파 경보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아침 철원 김화읍의 기온이 영하 17.8도까지 떨어져서 전국에서 가장 낮고요. 제천 영하 14도, 대구 영하 8.3도로 내륙 지역은 영하권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파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 영상 4도, 대전 5도, 광주와 대구 7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제주도에 눈이나 비가 오기 시작해서 낮 동안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최고 7cm의 많은 눈이 오겠고 수도권 지역에는 밤 한때 눈이 날리는 정도에 그치겠습니다. 이후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심한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중부와 영남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국회가 새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자신들의 연봉을 슬그머니 올린 것을 두고 반발 여론이 거셉니다. 더구나 주요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은 무려 1조 2천억 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추정해 통과시킨 새 예산안에는 국회의원 연봉을 기존 1억 290만 원에서 1억 472만 원으로 182만 원, 1.8% 정도 인상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당장 야3당은 거대 양당이 밀실에서 자신들의 입속만 챙겼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양당의 입속만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공무원 급여 인상만큼 세비를 올렸다고 하더니 실상은 의원 1인당 비용이 2천만 원 넘게 증액됐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셀프 인상을 중단하라며 올라온 글에는 이틀 만에 13만 명이 넘게 서명했고 비슷한 내용의 청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생이 힘든 상황일수록 정치가 국민 어려움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쓴소리를 적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세비뿐만이 아닙니다. 양당 합의로 보건복지 일자리 예산은 1조 2천억 원 삭감됐고 지역구 예산으로 불리는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1조 2천억 원 증액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두 당 만에 이렇게 짬짬이로 이렇게 처리하는 건 안 맞지요. 예, 정당치 않은 회의입니다. 여기에 민주당과 한국당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교섭단체 지원금은 기본 정부안보다 11억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세비 셀프 인상에 노골적인 지역구 예산 챙기기까지 드러나면서 새 예산안 통과를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령층에게 매달 10만 원의 생계비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애초 국회 보건복지위는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에게 매달 10만 원의 생계비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지만 그제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엔 관련 예산 4,100억 원이 빠졌습니다. 확정 예산에는 또 3급 장애인 26만 명에게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2,500억 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야 3당은 영하의 날씨에도 장외 여론전과 단식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과 임시국회 소집도 주장하고 있는데 아직은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꿈쩍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더불어 한국당 규탄한다! 영하 10도의 혹한의 날씨에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촛불 집회의 중심이었던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약자와 소수자를 포용하는 제도 없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포용국가론도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조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보다 훨씬 쉬운 선거제도 개혁. 더불어 한국당의 기득권만 포기시키면 이룰 수 있는 다른 대한민국의 꿈입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70이 넘은 손학규 대표는 검진 결과 부정맥과 고혈압이 우려된다는 소견을 받았지만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글쎄 내가 단식하는 뜻을 알 테니까 당사자들이 생각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겠죠. 정의당은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선거제도를 개혁할 의지가 없다며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회의원 밥그릇으로 치부하며 대통령 공약을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모여야만 개혁의 방향이 합의됩니다. 예산안 처리 이후 민주당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단식 중인 야당 대표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끝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연동형이라고 해도 뭐 여러 가지 연동형이 있고 또 뭐 연동형 말고도 여러 가지 제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야 3당의 벼랑 끝 요구에도 민주당과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따른 손익계산에 분주한 상황.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내는 것조차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차기 원내대표 선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은 오늘 막판 선거운동에 나섭니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는 잔류파와 친박계의 지지세가 강한 4선의 나경원 의원과 복당파, 비박계의 응원을 받는 3선의 김학용 의원의 2파전으로 치러집니다. 두 후보 모두 강력한 대정부, 대여투쟁력과 당의 화합을 이끌 적임자를 자처하며 승리를 자신하고 있는데요. 두 후보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신뢰는 실력에서, 실력은 경험에서, 경험은 현장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시절 최장수 당대변인을 시작으로 어려운 선거 때마다 치열하게 싸워온 4선의 원내대표 후보와 야당 구청장을 시작으로 2번의 구청장 그리고 2번의 국회의원을 지내며 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제 선의 정책위 의장 후보. 경륜과 실력으로 품격 있는 투쟁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도는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종석 의원님만한 적임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안보와 경제 두 가지인데 제가 국방위원장을 지낸 만큼 안보는 제가 책임지고 경제는 김종석 의원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면 멋진 협업을 이뤄낼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중국 기업 화웨이 부회장 체포와 관련해서 중국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의 새로운 난제로 떠올랐습니다. 뉴욕에서 김영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휴일 아침 폭스뉴스에 출연해 화웨이 부회장 체포와 미중 무역 협상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당일 부회장이 체포된 사실을 몰랐다고 거듭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웨이 사건은 안보 문제라 무역 협상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 대표부 대표는 내년 3월 1일이 최종 시한이고 이후 새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며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반발은 갈수록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주중 미국 대사를 불러 체포영장 철회를 요구하고 미국의 행동에 따라 추가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환구시보는 캐나다 당국이 부회장을 공항에서 체포해 구치소까지 수갑을 채워 데려갔다며 엄중한 인권 침해라고 비난했습니다. 일부 중국 기업은 직원들이 아이폰을 사면 상여금을 깎고 컴퓨터나 차량 등 미국 제품도 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보복 조치를 우려한 미국 IT 기업 시스코는 직원들에게 중국 여행 자제를 요청하는 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연방검찰이 조만간 중국 해커들의 체포 소식을 발표할 예정이란 보도까지 나와 미중 협상에 또 다른 악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 2배까지 올리길 바란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미 방위비 분담금 체결을 위한 10번째 회의가 이번 주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외교부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10번째 회의가 내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4년 합참 신청사의 기밀 설계도가 유출돼서 군의 심각한 보안 실태가 도마에 올랐는데요. 전자기기를 마비시키는 EMP탄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설계도인데 YTN 취재 결과 다시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인천 송도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발견된 EMP 설계도. 통신망과 지휘통제체계 등은 물론 신호등과 컴퓨터 등 일상생활까지 무력화시킨다는 EMP탄, 이른바 전자폭탄 방어시설을 구축하는 설계도였습니다. 당시 군 당국은 이 설계도와 2012년 완공된 합참 신청사 EMP 방어시설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유출될 경우 전쟁 지휘부인 합참 지하 벙커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비밀 설계도 및 관련 자료 보유가 확인되면 모두 환수하고 적법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설계도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전직 대령이 구속되고 현역 군인과 민간인 등도 사법 처리됐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이 설계도는 그러나 민간인 손에 다시 넘어갔습니다. 설계도를 작성했던 민간인이 소유권을 주장하자 올해 4월 돌려준 겁니다. 2018년 4월에 와서 가져가라 그래서 앞으로 이 순간부터 이 자료를 외부에 제가 설계하는데 공개하고 사용해도 되겠냐고 그 담당 수사관한테 물었더니 그거에 대해서는 답을 못하고. 군 검찰은 시설본부 측에서 해당 설계도가 비밀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한 상황에서 개인 재산권과도 관련이 있어 계속 가지고 있을 명분이 약하다고 판단해 돌려주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설계도를 돌려준 뒤 4개월이 지난 올해 8월 말 대법원은 이 설계도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보호가 필요한 군사기밀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대로라면 군 당국은 관련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군사기밀을 또 유출한 셈입니다. 이 설계도엔 EMP 방호시설 이외 합참 신청사 지하 내부의 작전과 관련한 주요 시설이 고스란히 표시돼 있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중소기업중앙회가 광고 대행 수수료를 터무니없이 낮춰서 중소업체들의 출혈 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견디다 못한 일부 업체는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이정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은 기업들이 폐업 위기에 대비해 들어두는 공적연금, 노란우산 공제 광고입니다. 이 광고를 대행하던 회사가 경영난을 겪다 올해 문을 닫았습니다. 광고회사를 지금 접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업계에선 문을 닫은 이유 가운데 하나로 지나친 수수료 할인을 지목합니다. 공격적인 회사여서 수수료 인하 같은 조건으로 광고 주체를 많이 했던 곳이에요. 광고비 가운데 일부를 수수료로 받아 수익을 내는데 이걸 지나치게 깎아줬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맞춰보니까 남는 것도 별로 없는데 이걸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오너 입장에서는 클라이언트를 보유할수록 대행사에서 수치가 올라가는 건 가는 거거든요. 이 업체가 지난해 노란우산 공제 광고를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도 광고비의 3%. 법 적용 대상은 아니라지만 지상파 등 다른 방송 광고 법정 수수료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죽자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그러니까 대행사들 문 많이 닫았어요. 그동안. 이런 출혈 영업을 중소기업 중앙회가 사실상 방조한 측면도 있습니다. 입찰 과정에서 수수료를 높게 쓰면 점수가 깎이도록 평가에 반영했던 겁니다. 당혹스러웠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 봐서 저도 특별한 경우죠. 중소기업 중앙회는 소상공인 자금을 아껴 쓰려는 목적이고 다른 광고주도 마찬가지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의 얘기는 다릅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명백합니다. 수수료를 15%를 받을 거냐 10%를 받을 거냐라고 계약을 한다면 너무 부정한 거예요. 광고주가 계획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고주가 합치를 하는 거예요. 중소 광고업계를 황폐화시킨다는 겁니다.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될 중소기업 중앙회가 광고 수수료를 낮추기를 한다면 그리고 이런 걸 평가 기준에 반영한다면 결국 이는 광고 산업의 추락을 예고합니다. 대기업 갑질을 비판하며 중소기업 지킴이를 자청했던 중소기업 중앙회. 사장님을 지켜드리는 희망자산 노란우산 공제. 본분을 잊은 건 아닌지 되돌아볼 일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큰 불이 나 인근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화재 현장 바로 옆이 아파트 단지였어서 하마터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뻔했습니다. 이상순 기자입니다. 거대한 불길이 밤하늘에 솟구칩니다. 화염 높이가 수십 미터나 됩니다. 어젯밤 8시 40분쯤 의정부시청 근처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수백 평 규모의 모델하우스가 잿더미가 될 때까지 2시간 가까이 타올랐습니다. 그 사이 도로에 주차돼 있던 차량은 불벼락을 맞았습니다. 차체가 녹아내렸습니다. 바로 옆 아파트 주민들은 만일을 대비해 긴급 대피했습니다. 불씨 같은 게 구름처럼 올라간 게 한 300~400m는 올라갔던 것 같아요. 꽤 높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봤을 때. 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한전이 송전을 중단해 근처 250가구에 잠시 전기가 끊기기도 했습니다. 화재 당시 모델하우스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탑차 2대와 승용차 2대가 사중 추돌해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중앙고속도로 하행선 횡성 IC 부근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앞서가던 5톤 냉동 탑차를 뒤따르던 2.5톤 탑차가 들이받았는데 다른 승용차 2대가 사고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한 겁니다. 이 사고로 2.5톤 탑차 운전자 55살 A씨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에 고용한 전 대법관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보강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두 전직 대법관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마지막 연결고리로 보는 만큼 보강 수사 이후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첫 재판 절차가 오늘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 전 주요 쟁점과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여서 임 전 차장이 법정에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나빠지면 물가는 주춤하기 마련인데요. 요즘 우리나라에선 경제는 부진한데 물가가 급등하는 이상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황 속에 물가가 상승하는, 즉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장철이 다가왔지만 장을 보는 소비자들의 마음은 가볍지 않습니다. 채소값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물가가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의외로 비싸 사니까 그리고 조금 요새 좀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다 어려운데 말이죠.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무려 2%나 올라 10월에 이어 다시 한번 2%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지난 3분기 경제 성장률은 0.6%에 그쳐 2분기 연속 0%대 성장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앞으로의 성장을 가늠할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는 아예 감소해 전망마저도 밝지 않습니다. 여기에 고용 측면에선 암울한 성적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가는 전반적인 경기와 고용 사정이 좋을 때는 오르고 불황에 접어들었을 때는 한풀 꺾이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급격한 경기 악화와 물가 상승이 맞물리는 이상 현상이 나타난 셈입니다. 이에 따라 불황 속 물가 상승, 즉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하면 경제 상황은 나쁜데 물가만 오르는 만큼 실제 국민이 느끼는 고통은 훨씬 커지게 됩니다. 다만 아직은 우리 경제를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다른 공산품들을 비롯한 상품들은 재고가 급등하면서 어려워지고 있고 오히려 가격이 일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스태그플레이션보다는 실제로 계절적, 외부적 영향을 받는 요소를 제외한 근원 물가는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절적인 영향을 받는 농산품과 외부적인 영향이 대부분인 석유류 제품의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점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지만 스태그플레이션에 필적할 만한 고통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반적인 경기 악화도 걱정거리입니다. 내년에는 투자 부진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성장률이 더욱 떨어지면서 2% 초반까지도 낮아질 수 있음을 감안하면 잠재 성장률에 못 미치는 상황을 기록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정부가 경기 악화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하지만 성장률은 6년 만에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과 금융시장 등의 자료를 보면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를 돌파한 지 12년 만에 3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소득은 3만 달러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경제 성장률이 2%대로 다시 떨어지며 저성장 추세가 고착화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은행권이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연말연시 희망퇴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농협은행은 10년 이상 근무자 가운데 40세 이상 직원과 내년부터 임금 피크제가 적용되는 1962년생 직원 등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보다 앞서 하나은행은 올해 7월 준정년 특별퇴직을 단행해 관리자와 책임자급 270여 명이 퇴사했습니다. 매년 초 희망퇴직을 한 신한은행은 이번에도 희망퇴직 검토에 나섰으며 국민은행은 임금 피크제 예정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타결 직전까지 갔다가 좌초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이용섭 광주시장이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현대자동차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김범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추진 주체가 확 바뀝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직접 나서기로 한 겁니다. 협상 당사자 간의 신뢰 회복과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시장인 제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투자 협상팀의 단장을 맡아 현대차, 노동계, 각계 각층의 뜻을 모아 최적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기업에는 광주에 투자하면 수익이 나고 노동계에는 광주형 일자리가 노동을 존중하는 사업이라는 믿음을 심어주겠다는 다짐입니다. 이를 위해 협상팀을 보완해 결렬의 원인이 된 임단협 5년 유예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혀 나갈 예정입니다. 협상 결렬 직후에 광주시는 최종 타결 시한을 이달 안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최종 타결 시한을 못 박지 않았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성공시키지 못해 그동안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권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외주를 타는 고개사의 심정으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가슴에 새기고 더욱 분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와 시민이 똘똘 뭉쳐 노동이 존중받고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국민들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최종 타결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내년도 예산의 일부가 반영됐습니다. 임금을 현재 완성차 업계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 모두 12,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사회 통합형 일자리 사업이 산국 끝에 옥동자를 낳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현대 기아자동차가 올해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2배 늘어나면서 친환경차 연간 판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국내외 시장에서 모두 25만 7천여 대의 친환경차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간 판매 실적인 25만 6천여 대를 한 달 앞당겨 넘긴 동시에 연간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겁니다. 지난해 기간과 비교하면 판매 실적이 10% 증가했습니다. 최근 프랑스 파리는 어수선합니다. 4주째 주말마다 유류세 인상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면서 상점들이 문을 닫고 최루탄까지 등장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주 대국민 연설로 사태 해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병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토요일 파리와 리옹, 마르세유 등 프랑스 곳곳에서 유류세 인상에 반대하는 이른바 노란 조끼의 네 번째 시위가 열렸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12만 5천여 명이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나 최악의 폭력 사태로 얼룩진 3차 시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사고 없이 시위는 끝났습니다. 시위 참가 인원도 1차에 29만 명에서 2차 16만여 명, 3차 13만여 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집권 후 최대 위기에 직면한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주 초 대국민 연설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va parler. On va revenir, je pense, dans un instant sur les raisons de ce malaise. Je ne sais pas, il parlera en début de semaine. Et je pense que son propos sera suffisamment fort pour que le mouvement puisse s'enrayer et au moins que les casseurs puissent être dissuadés. 하지만 시위 참가자들은 대통령이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시위가 더 과격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Si les mesures annoncées ne sont pas immédiates, c'est qu'il va y avoir une radicalisation du mouvement. Ça va être de plus en plus dur, violent. 주말마다 가게 문을 닫아야 했던 자영업자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L'impact, nous ça nous impacte parce qu'on perd du chiffre. D'habitude on n'a pas l'habitude de fermer le samedi, et donc on ne pouvait pas ouvrir. 당초 유류세 인상 철회가 핵심 요구 사항이었던 노란조끼 시위대는 최저임금 인상, 부유세 부활, 대입제도 개편 철회 등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다양한 요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잇따른 소요 사태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야유를 받기도 한 마크롱 대통령이 어떻게 분노에 찬 시민들을 설득해 나갈지 세계는 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존 켈리 비서실장의 경질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의 주변에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해왔던 한 축이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입니다. Great, General. Well, we've made a couple of deals, but we'll let you know soon. Getting fantastic people, and this is one of them. Thank you. 트럼프 대통령의 큰 신임을 받으며 백악관 좌장으로서의 위치를 굳혀온 존 켈리 비서실장. 최근 몇 달 끊이지 않던 불화설 끝에 결국 자리를 떠나게 됐습니다. John Kelly will be leaving at the end of the year. We'll be announcing who will be taking John's place. 지난 3월 이른바 트윗 경질을 당한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에 이어 켈리 실장까지 퇴장함으로써 이른바 어른들의 축이 무너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적인 정책 판단에 보완 역할을 해온 울타리가 깨졌다는 분석입니다. 극단적인 무역 정책의 완충 역할을 했던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장과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서 중립을 지킨 세션스 법무장관의 경질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균형 세력 가운데 매티스 국방장관이 남아있지만 정책 결정에 미칠 영향력은 그만큼 약해진 것입니다. 더욱이 켈리 실장의 후임에 이방카 부부의 지지를 받는 36살의 에이어스가 거론되면서 우려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백악관은 물론 장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비서실장 자리를 정치 참모 경력만 있는 젊은이가 맡을 경우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이런 시각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전문가인 에이어스를 지목한 것은 집권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재선 채비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됩니다.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평범한 상가 같지만 손님이 걸으면 에너지가 생기는 상가가 영국 런던에 생겼습니다. 바닥을 밟으면 전기가 생산되는 건데요. 황보선 유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런던 동부 쪽의 한 쇼핑 상가입니다. 손님들이 걸어가는데 바닥이 쿠션처럼 살짝 내려앉습니다. 이걸 많이 밟을수록 좋습니다. 밟히는 즉시 1cm가량 내려가면서 밑에 있는 발전기를 돌리는 에너지 마루입니다. I'm walking on the array. It's converting my kinetic energy into electricity and then into data and rewards. 오늘은 8만 5천 명이 바닥을 밟았으니 전기 에너지 18만 7천 줄이 생산됐습니다. 이걸로 상가 실내와 옥상, 건물 밖의 조명을 켜는 데씁니다. 손님들이 생산해준 전력을 날름 낚아채는 건 아닙니다. 보상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을 깔아놓으면 이 바닥을 밟는 횟수만큼 구매 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Because it really hits home that recycling, sustainability, all of those things are really important and everyone in the town cares about it. 손님들이 그냥 걷는 게 아니라 걸음을 재생에너지 형태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런던 시내에서 화제가 되면서 다른 쇼핑몰에서도 설치 방법을 묻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는 뜨거운 열풍을 일으키면서 국내 개봉 음악영화 역대 흥행 1위로 7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그때 그 시절을 추억하는 중장년부터 10대까지 사로잡은 퀸의 신드롬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영화 흥행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개봉 40일 만에 700만 명을 넘기며 음악영화 1위는 물론 역대 개봉 외화 중 14번째에 해당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Million times you have seen Bohemian Rhapsody, our movie. That's just incredible. I have to say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in Korea playing once again. And until then, we'll see you in the movies, okay? Thanks again. 관람객은 20, 30대부터 중장년 관람객까지 고르게 나타났습니다. 재관람률은 같은 기간 다른 영화들의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8.1%에 달했습니다. 이례적인 흥행 역주행과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에 싱어롱 등 특수관 이색 상영은 수차례 연장됐고 인터넷에서는 퀸 알못, 퀸방진창 등의 퀸과 관련된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극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를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그게 꼭 영화가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확산이 좀 더 빠른 세대인 것 같습니다. 열기는 극장을 넘어 방송계와 음반계에도 번지고 있습니다. MBC는 지난 2일 퀸의 라이브 에이드 실황 공연을 방영해 심야임에도 최고 시청률 6.7%를 기록했고 다양한 다큐멘터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스트곡을 모은 앨범 그레이티스트 히트는 음원 차트 1위를 기록했고 OST 앨범은 음반으로만 벌써 3만여 장이 팔렸습니다. 베스트 앨범이랑 라이브 실황을 담은 DVD 앨범 또한 같이 판매 급성장이 있는 중인데요. 기존에 한 달 50장에서 100장이 나간 앨범이 지난달에만 3, 4천 장 세일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싼 뮤지컬이나 콘서트와 달리 10,000원 내외로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점도 흥행에 한몫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단순한 영화사의 기록을 뛰어넘어 하나의 사회 문화 현상이 된 보헤미안 랩소디. 최종 스코어가 어디까지 이를지 주목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오늘은 1950년 제5차 유엔 총회에서 세계 인권 선언을 채택한 지 70주년이 되는 세계 인권의 날입니다. 최근에는 각국의 난민 수용 여부를 두고 난민의 인권이 전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 6월 제주도로 온 옌멘 난민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Actually, the story began on 25th of March when I heard the first bomb. My school is closed. I will teach as volunteer in government schools. I try to advise some other Yemenis to stop this war. We need to help each other to solve our problems by ourselves. Don't need to solution from others, from the world. They stopped our life. They blocked our life. From where I can get water and gas and electricity and food this is our life. This is our needs. Yasmin, many Korean don't welcome you as Yemenis. I feel sad about this. I'm not here to take money or jobs. I am here to just take a chance to live. Wondering what can I do in this city. Friends call me, do you want to work as a teacher for kids? But it's only 1 hour a week. With a little money, but it will help you. Even if it is 1 hour a week, but I want to do this. I want to find myself again. Congratulations, you get the humanitarian asylum. Claps their hands and they said, why are you not happy? Actually, I'm not happy because I'm a refugee. To be a refugee is not like a gift. The most important in my ID is not my name or my nationalities or how long you will stay here. So if your days will finish, please go to the immigration directly to ask them for another life. Just give me life. My mother and my sisters still there, and many people ask me, they will die. No one will die. I'm not sure 100% if they are safe or not. They are okay until now. As me, I'm okay until now. I came back directly to find my country again and fix what the war destroyed. So I just wait until if
Just recognize we are humans. Korean, Yemeni, or Syrian, no, it just doesn't matter. We are humans. We can respect each other and we can live with each other forever. Just respect us. As we have just seen them do. It's not. 한파의 고비는 넘기면서 찬바람이 약해졌지만 오늘 아침도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8도를 밑돌고 있고요. 대구도 영하 8.3도까지 내려가서 예년 기온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낮엔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4도, 대구는 7도까지 오르면서 사흘 만에 영상권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맑고 추운 날씨 속에 대기가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중부와 영남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한파 속에 난방 사용이 잦아지면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주변을 꼼꼼히 살펴서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비나 눈 예보 없이 전국에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지만 무척 춥습니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영하권인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서울 4도, 대구 7도, 전주 5도, 강릉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올라서 추위가 풀리겠지만 전국 곳곳에 한 차례 눈이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굿모닝 YTN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진심을 다해 부지런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